시너지 대표용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시너지 꺼내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고생했어. 자,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이야기하면 y는 a의 x제곱 꼴의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a가 양수고 1은 아니어야 함수로서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a가 양수인 거는 이제 지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a가 1이 아닌 거는 a가 만약 1이 되어버리면 x의 값에 관계없이 함수값이 항상 1이 되어버리지 않았지. 그래서 지수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수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뭘 하냐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든. 근데 그때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결국 그려보면 위치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고 y는 3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다시 말해서 2분의 1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다시 말해서 3분의 1의 x제곱 이와 같이 그려져. 여기까지 괜찮아? 저걸 확인하는 건 점집들 일일이 다 찍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를 가지고 관찰해보면 얘는 0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0,1을 주면 1을 넣으면 1,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2,4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함수를 관찰하는 게 낯선 함수를 배울 때 가장 기본 자세인 거야. 그래야 이제 저걸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질들 이야기하면 보통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의역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역은 이제 모든 실수다 맞지.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 수 없고 치역은 이제 y가 이제 양수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y가 양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의미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치역이 양수라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모양과 관련된 친구인데 방금 봤다시피 이제 밑이 이제 1보다 크게 되면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 그려지는 거고 밑이 0과 1 사이가 되게 되면 이제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 그려진다. 그 다음에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밑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까워져. 근데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관찰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위치 0과 1 사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3분의 1의 x제곱이고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3분의 1의 x제곱이 더 가깝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위치 작을수록 y축이 가까워.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대칭적인 구조라서 위치 0과 1 사이 때와 위치 1보다 클 때 좀 반대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정점. 방금 봤다시피 위치의 값에 관계없이 0,1을 항상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 0,1이라는 점에서 위치의 값에 따라 대소관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y축 오른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녹색이 위에 있었는데 왼쪽에서는 녹색이 아래 있게 되는 거지, 않지? 그러니까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뀌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점근선을 찾는 거야. 점근선은 x축이 되지. 다시 말해서 y는 0 직선이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을 먹게 되면 정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밑의 값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다 그냥 값이 정해져 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 0,1이 생기는. 뭐가 0이 되는? 지수가 0이 되는. 오케이? 그다음 점근선은 뭐지? 점근선은 x가 이제
그 무한히 작아지게 되면 이 식의 값이 0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거든. 그럼 결국 어떤 식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질 거 아니야, 함수 값에. 따라서 이제 점점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게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 이 치수 파트가 0으로 가게 되면 그때가 정근선이 되고, 그럼 얘가 0이 되면 y는 0이 정근선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게 지수 함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질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여기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거라서 이제 대입해서 이제 성립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96번을 보게 되면 fx가 a의 그 제곱이라고 써졌잖아. 그러면 첫 번째 선지에서 이걸 만족하는 곱하기네. 그럼 이제 그냥 대입하는 거야. a의 x 더하기 y 제곱, a의 x 제곱 곱하기 a의 y 제곱이랑 같니? 지수 법칙에서 이거 당연히 성립하잖아, 맞지? 그러면 1번 선지 맞음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선지도 그와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4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4번은 f2분의 x니까 a의 2분의 x제곱은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a의 x제곱이 fx니까 루트 fx와 같다고 쓸 수 있겠지. 괜찮으면 4번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그냥 그 함수값 그 위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형 3번은 이제 방금 쌤이 이제 치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맞지? 이렇게 그거 가지고 처리하면 되고. 자, 유형 4번도 그냥 이제 대입해서 함수값 이용해서 그냥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공유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일단 먼저 평행 이동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 주어지면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변동하는 거지. 그러면 y는 이렇게 고쳤을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고 y축 방향 이렇게 한 칸 올렸다고 치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거야? 이 흰색 그래프 그대로 옮겨져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지. 괜찮니? 자, 그럼 원래 여기 정점이 0,1이 있었거든. 근데 이 길이가 정확히 m이고 이 길이가 정확히 n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m, n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래 이 친구가 정근선이었잖아. 정근선을 좌우로 움직이는 의미가 없거든. 그럼 n만큼 올린 거면 의미가 생겨서 y는 n 직선이 정근선이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생각해볼까? 원래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평균이동 했더니 여전히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원래 y가 0보다 크다 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y는 n 직선 위에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했거든. 그래서 옮기게 되면 이제 치역이 y가 n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어차피 모양은 바뀌지 않거든. 평이동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 두 번째는 그대로야. 이제 뭘 찾냐면 정점과 정근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원래 0,1이었어. 그럼 얘를 이동하게 되면 이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기는 거라서 이제 m, 이제 n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점근선은 원래 y는 0 직선이었는데 이제 x축 방향 평이동은 의미가 없고 이 y축 방향 평이동은 의미가 있어서 y는 n 직선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관찰한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y는 a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밑이 1보다 큰 상태로 쓴 예를 든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서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 친구는 y축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우리가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 괜찮니? 그 다음에 이번엔 x축 대칭 이동을 할 거야. x축.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 얘는 이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라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 값의 부호가 이제 이게 0,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제 부호가 다 바뀌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삐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관계식이 뭐로 바뀌어?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혹은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지. 괜찮아? 자, 어쨌든 이 그래프 4개가 좀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다시 원래 그래프는 기본 모양이 이거야.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모양이야. 얘를 x축 대칭 넣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를 x축 대칭 넣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4개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이야. 근데 사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만 외우면 충분히 괜찮아. 나머지는 그냥 필요에 맞게 이제 그때 만들어 보는 거지. 아, 대칭 이동하면 모양이 이렇게 뒤집히겠구나. x축 대칭 이동하면 모양이 이렇게 뒤집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정도는 충분해. 사실 이제 점근선까지 고려해야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져서 점근선 없이 그리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쌤이 식을 안 썼는데 여기서 참 이야기를 하나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식만 보고도 정점과 점근선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정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0이어야 돼. 그럼 밑에 같은 관계없이 항상 지나게 되니까. 그래서 m, 가 정점. 그리고 여기가 0 돼버리면 이 전체가 1대가 나왔지. m, n 더하기 1 정점. 그래프 위에 점이 됩니다. 괜찮아? 점근선은 뭐라고? 얘가 무한히 작아져 버리면 또 밑이 1보다 클 때 얘가 엄청나게 작아져 버리면 얘가 0으로 가거든. 남게 되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0이 되고 남기는 n만 남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y는 n이 되는 거야. 얘가 정점이고 얘가 정근선이고 얘가 정점이고 얘가 정근선이라는 사실을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게 치식으로 구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단한 이제 평이동된 함수나 그런 게 주어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지. 315번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y는 2의 x제곱이 그랬거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다. 그치? 1번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번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한다. 그치? 3번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지수식제의 나머지 y는 마이너스 3 맞아. 네 번째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입합 맞습니다. 치역은 이제 이렇게 식이 주어지게 되면 얘가 0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얘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제 시역은 y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어서 시역이 쓰면 돼. 이렇게. 다섯 번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났는데 이건 정점이고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은 그래프 위에 적용했어. 지금 그러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게 그 y는 a 곱하기 아니 k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가 y는 a의 x제곱을 평이동해서 포개어질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실수배하면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지수함수는 이 식을 이제 그 k를 a의 로그 a의 k 이렇게 고쳤을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y a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이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이동에서 포개어지는 것 중에 지수함수는 실수배하게 포함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을 평이동해서 포개어지는 것 중에 y는 뭐 이제 2의 4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제곱이니까 당연히 평이동해서 포개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은 평이동해서 포개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지수 함수는 예외적으로 얘를 이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친구도 이제 x축 방향 평이동에 의해서 정리가 되니까 얘도 이제 그 주어진 지수 함수 y는 2의 x제곱을 평이동해서 이제 포개어지게 겹쳐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다음 뭐 미정계수 결정은 유형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해서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 일치한 거를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근선 찾는 거 이야기했었지. 다시 y는 a의 x-m 더하기 m 꼴이 주어지게 되면 이 지수가 0이 되게 만드는 x 그러니까 m, 더하기 정점 그리고 얘를 날려버리면 돼.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y는 m이 정근선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다 잘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이제 일단 근본은 위치입니다. 위치 범위에 따라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모양이 바뀌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치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지.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알파 베타 주어지게 되면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만큼이 될 테니까 무조건 여기서 최대가 되고 무조건 여기서 최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만약 위치 0과 1 사이가 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테니까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이번엔 베타에서 최소 알파에서 최대 이렇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최대 최소에 대한 요구가 주어지게 되면 위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위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면 어디에서 최소가 되는지 어디에서 최대가 되는지 판단할 수가 그냥 없어. 그래서 만약 위치 미정으로 주어져 있다면 반드시 경우 나눠서 가능한 위치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이 오늘 그 문제만 한 3개 풀라고 시켰거든. 중요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시험이 무조건 잘 나온다가 아니라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치환해서 푸는 뭐 사실 뭐 세 가지로 하는 게 괜찮긴 하겠는데 대표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이제
y는 a의 fx 제곱. 주로 fx가 2차식이에요. 주로 2차식.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걸 그냥 하나 볼까? 어, 349번 문제를 그냥 그대로 보게 되면 이제 y는 a의 마이너스 2x 제곱, y는 이렇게 주어졌거든. 이 친구의 최소값이 16이에요.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요. 그러면 먼저 뭘 하냐면 이 친구의 이 지수의 값의 범위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저걸 내가 그냥 t라고 잡게 되면 t는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남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그래프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결국은 이 치환된 t라는 변수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함수가 y는 a의 t제곱이니까 이제 이 친구는 밑이 얼마 사이라고? 0과 1 사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시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최소값 16이래. 그러면 a는 4분의 1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야 이제 마이너스 2제곱하면 16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0과 1 사이를 만족하지. 이제 a 값을 적절하게 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면 빛이 1보다 크면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되니까 이제 그때의 그걸 상황을 확인하고, 빛이 0과 1 사이면 반대가 될 테니까 그때의 상황을 확인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y는 fa의 x제곱 꼴인데, 여기도 똑같이 f가 주로 2차식이에요. 주로 2차식. 그러니까 y는 이것도 거기 책에 있는 문제를 그냥 하나 봅시다. 356번을 보게 되면 y는 이제 4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 t로 치환할 거거든. 근데 t가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얘는 그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가 되면 2일 때 최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 될 거고, 2 넣으면 4가 되는 거. 즉 이제 이 t라는 문자의 값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4 사이. 식을 쓰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가 되고, 이때 t의 값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4까지야.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처리하는 거지. 얘는 그냥 2차 함수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야. 이게 t에 대한 2차 함수고, t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4까지야. 그래서 이렇게 흘릴 거고, 여기가 1이고 3이 되는데 2분의 1, 4가 되어서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만큼이 되겠지. 이만큼.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되고 최소값은 3이 되겠네. 여기다 4를 대입하면 9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이 두 개가 기본꼴이고, 가끔 치환을 할 때 이제 이런 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꼴이 이제 반복되는 구조가 나와. 그러면 얘는 치환인 건 똑같은데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 구하는 거지.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무조건?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그 범위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주로 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 수업 때 했던
그 유형 11번에 있는 얘기인 거지. 아니군요. 유형 12번에 있는 얘기군요. 유형 12번에 368번 아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369번을 봅시다.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네. 자,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치환하기는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고. 근데 이 친구 그냥 단술기에 바로 쓰면 2루트 이거 누르고 그럼 1이잖아. 이렇게 되어서 t의 값의 범위가 2 이상이다를 얻을 수 있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4의 x제곱 더하기 요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역이 t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쓴 거야. 괜찮니? 그리고 이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그리고 2가 여기 있어.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만큼인 거지. 그러면 최소값은 3이 아니라 2에서 양쪽값 대입하게 되면 최소값이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체크하면 최소값을 3이라고 썼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여기가 선생님 발견했던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치환에 깔리는 이 세 가지가 사실 메인 스트림인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1학년 때 산술기하라는 수단을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세 번째로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쓸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항상 보는 얘기가 AB가 양수잖아, 맞지? 근데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치환은 무조건 양수거든. 혹은 그 식의 값이 일단 기본값은 양수야. 그러니까 산술기하랑 엮이기에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는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유형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63번처럼 y는 3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 마이너스 k제곱 이 친구의 최소가 54.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밑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거든. 저 친구는 지금 밑이 1보다 큰 것도 있고 1보다 작은 것도 있다, 맞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으려는 방식은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봤더니 근데 얘는 사실 3의 x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둘이 역수관계거든. 곱이 일정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산술기하의 전형적인 산술기하의 대상인 거야. 2배에 저 둘이 곱하자고 3의 x 더하기 k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정리하면 2배에 3의 x 더하기 k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고 지워져서 결국 2배에 3의 k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얘가 얼마라고? 54라고. 그러면 k가 2다라고 풀 수 있겠지. 아니군요. k가 3이군요.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이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곱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수지수 표현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이제 곱이 일정한 상황 즉 산술기하를 적용했을 때 최대 또는 최소가 생기는 상황을 만들기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엮여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잘 이해했어?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좀 기억이 살아나? 새록새록이 아니고 내가 이걸 알았었나 뭐 이런 기분인가 지금? 약간 후자? 어떡하니? 일단 시간 되는 대로 로그함수도 조금만 더 설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옛날 영상 좀 찾아봐.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내용 설명하는 부분 찾아 딱 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 자, 일단 봅시다. 자, 먼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애초에 이제 교과서에서도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 역함수로 정의를 해. 그러니까 y는 a의 x제곱이 주어졌을 때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하면 y는 로그 a의 x가 되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역함수 구할 때 x랑 y를 바꾸지 않았지. x랑 y를 바꿔서 정리하면 이는 정의가 되더라 이런 얘기. 애초에 정의 자체가 역함수로서의 정의.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 함수도 뭘 기준으로 그래프의 경우를 나눴지? 위치, 값의 범위에 따라 경우를 나눴잖아.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똑같이 위치의 값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의 유형이 달라지겠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y는 2의 x제곱을 적당히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원래 함수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가 y는 로그 2의 x가 될 거야. 같은 방식으로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친구 역함수는 y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는 로그 2분의 1x. 괜찮니? 그러니까 두 그래프 각각이, 그러니까 이 친구도 y는 x 대칭이고 이 친구도 y는 x 대칭인 거예요. 하나는 위치 1보다 클 때, 하나는 위치 0과 1 사이일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정리역은 뭐야? 이 친구는 양수. 오케이.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인 거지. 생각해보면 역함수 시하면 이 바뀌잖아. 그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위치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슉 올라가죠. 증가. 근데 위치 0과 1 사이가 되게 되면 감소하게 돼. 그리고 사실 여기서 뭐도 이야기를 원래 하냐면, 그러니까 위치 1보다 클 때 위치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로그 3x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위치 1보다 클 때는 위치 커질수록 여기서는 y축에 가까워진 내려표를 썼거든. 반대로 여기는 x축에 가까워진 거.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로그 이제 지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럼 이제 로그 함수도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거야. 와, 울고 싶다. 울고 싶지만 울진 않는다. 어쨌든 그려지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나? 아니네, 이쪽으로 그려지는 게 맞구나.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통과했어야 되는데 잘못 그렸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x축에 더 가깝게 그려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지수 함수도 뭘 가졌지? 정점과 정근선을 가졌잖아. 얘도 정점과 정근선을 가져. 그러니까 얘는 정점이 뭐야? 1,1. 생각해봐. 로그에 진수가 1대 1이면 무조건 얼마야? 0이지만 그래서 정점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정근선은 원래 y축이 정근선이었잖아. 걔를 대칭도 하면 바보네. x축이 정근선이었고 y축이 이제 정근선이 된 거지. y축이 정근선, 그리고 x는 0 직선이 되는 거지. 근데 얘도 정근선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x 최소값이 얼마야? 0을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진수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넣을 수 있는 그 0보다 조금 큰 그 값이 어떤 경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0일 때가 바로 진수가 되는 거야. 아니, 정근선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로그 ax야. 그러면 우리가 fx 뭐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쓰게 되면, 아니 fx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쓰게 되면 로그 a의 xy랑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랑 어차피 어때? 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므로 fx 곱하기 y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식이 성립하냐, 이제 참거짓 판단 문제에서 그냥 이제 로그 성질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함수값 구하라 그러면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 이런 것들 다 쉽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못하면 꼴보면 한 3대쯤. 그러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로그의 성질 문제잖아, 맞지?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그 계산을 할 줄 아느냐, 그건 이제 다른 영역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도 거기까지 꼭 설명을 하고 싶거든. 평이동 대칭 이동까지는 거기까지 설명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이동부터 하게 되면 우리가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a 친구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옮겼다고 치는 거야. 이렇게 옮겼다고 치자. 그리고 이렇게 옮겼다고 치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이동이 되게 될 거거든. 자, 근데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정의역은 원래 이제 y축 오른쪽이었잖아. 원래 양수였거든. 근데 얘를 이동했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가 새로운 경계가 됐어. 이거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거든. 그럼 여기 사실 누구야? 점근선이잖아, 맞지? 근데 점근선이 뭐가 될 때였어? 얘가 0 될 때였어. 얘가 0 될 때가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결국 x가 m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죠. 얘가 양수여야지만 주어진 함수가 로그가 진수를 받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x가 m보다 크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치역은 원래 모든 실수였고 평이동 하더라도 똑같이 치역은 모든 실수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정점과 점근선 체크하는 거였고 정점은 이제 똑같이 점의 이동이니까 뭐 1 더하기 m,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은 x는 x축방의 평이동이니까 x는 m 직선이 될 거거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우는 게 아니라 로그가 정의되려면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위치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값이 정해져 버리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필요한 거야. 그럼 x가 얼마야? 그치. m 플러스 1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기 0 돼버리니까 n만 남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떻게 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점근선이야. 그때부터 그보다 더 작은 수를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그 다음 그 다음 뭘 찾으려면 이제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y는 x 대칭 이동을 빼고 할 거니까 이미 이제 역함수에서 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y는 로그 ax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먼저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거든. y축 대칭.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이 y는 로그 a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라서 마이너스 로그 ax가 되고 이 마이너스는 로그에 성질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로그 a분의 1x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요것처럼 이 밑이 역수가 되면 x축에 대해서 내친 관계, 즉 내가 이렇게 임의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저거는 워낙 같이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로그 a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물론 얘도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네 개가 이제 그 대칭 이동된 기본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랑 이거 두 개만 기본 그래프만 확실하게 알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점 찍어도 괜찮아. 어차피 이제 얘네들 두 개가 거의 이제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플러스 알파로 저런 친구들이 양념처럼 나올 거니까 기본을 확실하게 알면 특수한 것들도 사실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인지해서, 그러니까 밑치리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밑치리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가 점근선, 여기가 점근선.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자라는 얘기.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414번 봅시다. 414번. 414번을 보게 되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이제 로그 5의 x-2 더하기 3, y는 로그 5의 x-2 더하기 3. 첫 번째로 증가 안 돼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맞아. 2번 봅시다. 2번은 정근선을 어떻게 구한다고? 진수가 0. x는 2가 정근선. 2번이 그냥 틀렸는데 3번 봅시다.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지? y는 로그 5의 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행동한 거지. 맞지? 3번은 맞아. 4번. 정역은 이제 진수가 양수야. 즉 x-2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4번은 맞네. 다시 한번 봅시다. 치역은 실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치역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x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실수 전체 이제 나지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오케이. 나머지는 제일 열심히 해서 액수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 쌤도 사실 좀 걱정이 있었던, 원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앞에 이제 상용 로그까지는 굳이 이제 개념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했었는데, 여기부터는 개념을 할까 말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다음 시간부터 개념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그 오늘 집에 가서 다시 꼭 복습하십시오. 알았지? 꼭. 그렇게 여기까지 합시다.